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7페이지 제2절 토지의 등록.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오죠. 자, 토지의 등록. 자, 교재 보시면 토지의 등록의 제원칙이 있는데요. 그 제원칙에 보시면 등록의 원칙, 신청의 원칙, 국정주의, 직권주의, 특정화의 원칙, 공시, 공개, 공신의 원칙 6개가 써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로 족하고요. 우리나라에서 6가지의 토지 등록의 제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공신의 원칙. 등기하고 지정 모두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신의 원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딱 기억하시고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부터 갑니다. 자, 필지. 자, 전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썼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무엇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하나씩 복습하는 개념으로 하나 또 써볼게요.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토지를? 토지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고 했다? 얘를 토지라고 했죠. 들어보셨죠? 자, 전 시간에 했어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모든 영토라 하면 한반도 플러스 무엇이다? 부속 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속 도서는 뭐를 의미한다? 섬을 의미한다. 섬.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여기까지를 이렇게. 여기가 어디라 그래요? 여기 이 부분이 뭐다? 최대 만조위다라고 해요. 최대 만조위 이렇게 봅니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등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등록이 안 된다.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가 무엇이 되면 바다로 됐으면 이 부분은 등록을 무엇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유는 바다니까.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모든 영토를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 플러스 무엇이다? 부속도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 자, 7페이지로 보시면은요, 시행령. 그러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법, 령, 규칙이 있는데, 우리 지적에서는 법하고 령하고 규칙이 다 나옵니다. 시험에. 법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법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공법의 29회 때 나왔던 공법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됐길래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40문제 모두 법에서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석구석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결국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시험은 2차 과목은 등기 빼고는요. 대부분 법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적은요. 12문제 모두 법률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조문을 잘 공부를 하시면 지적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중개사법도 그렇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19년도 교재에서는 조문들을 넣어놨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번부여적에 따라 지번부여적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 1필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서 1항에 몇 가지가 쓰여 있어요? 4가지가 쓰여 있어요.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어떻게 된다?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다시 쓰면은요.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지목이 같고 용도가 같다라고 써있죠.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반이 연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1필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번부여적이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도 어때야 돼요?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용도가 어떻게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럼 7페이지 2항은 뭐냐면은 이렇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양입지의 개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시 필지란 해가지고 필지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 다음부터 중요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여기 써 있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필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어때야 된다? 연속이 되면 1필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이에요.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연속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반대로 동일하지 않다. 연속되지 않았다. 그럼 1필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번부여적이 동일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전 시간에 지번부여지역이라 하면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라 한다? 지번부여지역. 여기서 리동의 개념은 무슨 동의 개념이다? 법정동이더라 이겁니다. 법정동. 여기에 화곡동이라고 하는 법정동이 있고요. 신월동이라고 하는 법정동이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필지는 성립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한 필지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필지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돼요?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니까.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있고 신월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이렇게 한 필지 성립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유자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어야만 이것이 이렇게 한 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A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소유자가 A이고 여기는 소유자가 B면 이렇게 A, B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A가 안 되고 B가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반이 어때 된다? 연속해야 돼요. 자, 중간에 이렇게 하천 이렇게 있습니다. 하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요 한 필지하고 이쪽에 있는 요 한 필지가 서로 합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연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용도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1필 1목의 원칙이다. 이렇게 1필
제1목의 원칙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필지가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목이 전이고 여기도 지목이 전이면 용도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 이것은 되면 한 필지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연속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기타적으로 이제 두 개를 더 보는 거죠. 기타적으로 두 개를 더 봐야 되는데 축척이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있는데 이 화곡동이라고 하는 이 법정동이라는 게 워낙 넓기 때문에 도면이 상당히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쪽 도면은 만약에 1200분의 1짜리 도면이고요. 이쪽 도면은 600분의 1짜리 도면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축척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합칠 수가 없어요. 왜? 합치려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할 수가 없죠. 왜? 지번부여적이 다르니까. 축척이 다르니까. 그 여기가 1200이고 여기도 만약에 1200이에요. 이 도면도 1200이야. 그럼 여기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두 개를 이렇게 한 필지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왜? 축척이 동일하니까.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축척이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이 안 돼요. 그럼 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축척을 그때는 무엇 해야 된다? 그때는 축척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4장의 토지동 쪽에서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마지막 줄에 써 있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정도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등기 여부가 어때야 된다? 등기 여부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끼리끼리 합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직끼리 합칠 수 있고요. 미등기직끼리 합칠 수 있는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못 합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등기되어 있고 얘는 등기가 되어 있어요. 둘 다 등기되어 있으면 요거는 얼마든지 무엇으로 한 필지로 합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필지로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여기도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얘는 등기 여부는 일치하죠. 미등기. 그럼 얘는 무엇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쪽은 등기되어 있고 이쪽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미등기 토지면 얘네들은 못 합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6개의 지문이 나오죠. 지번부여적이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해야 되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용도도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등기 여부도 일치를 해야 돼. 동일, 연속, 동일, 일치.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1필지 성립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 보시면 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해서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양입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의 경우와 종된 토지의 주된 면적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지 아니한다. 1필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밑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양입의 요건입니다. 요건. 자, 이제 다시 해설을 하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에 양입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앞에 있는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놓고 보기 좋게 쓴 거예요. 자,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고요. 소유자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이 되는데 용도가 달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가 안 되죠. 이거 예외 규정이라는 거예요. 양입지는 1필지 규정의 예외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규정. 자,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요. 이와 같이 이런 한 필지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화곡동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두 필지만 그릴게요. 두 필지만 딱 그린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봐자고요. 일단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안에 있으니까 이 두 필지는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 안에 있으니까 지번부여적 동일하고요. 여기 소유자 A고 여기도 소유자 A면 소유자도 어땠다? 동일하고요.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집안도 어떻게 되어 있다? 연속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유지예요. 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과, 배, 뭐 포도, 호두, 뭐 귤, 밤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하고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곳, 호수, 연못,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을 유지라고 합니다. 이때 이 과수원을 우리는 주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보고요. 주된 용도의 토지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유지라고 하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과수원에 무엇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몇 필지로 보겠다 이렇게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양입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첫 번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여야 한다 이겁니다. 유지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어떻게 된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주된 용도의 토지 지목은 과수원인데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은 무엇이다? 유지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이 두 개가 양입지의 무엇이다? 주된 토지에 편입이 돼서 1필지로 할 수 있는 무엇이다? 요건이다 이겁니다. 요건.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입이 안 된다는 소리는 별도의 한 필지로 구획을 해라 이런 개념이죠. 즉 제한 사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거나 대는 이제 영구적인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대라고 하죠. 영구적인 건축물 대. 그 다음에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너무 넓어서는 안 돼요. 너무 넓어서는. 그래서 요게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 되겠죠. 330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330이면 양입이 되는데 330을 초과했다. 331이더라. 그럼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몇 퍼센트? 10%를 무엇하게 되면 10%를 초과하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면은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될 수 없고 별도의 필지로 구획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면 안 돼. 하나라도 걸리면
양입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있으면 세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인데 여기 조그맣게 주거 사무실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다? 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는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 필지가 별도로 구획을 해야 되고 또한 요렇게 또 한 필지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양입이 안 된다. 이 과수원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목할 때 나오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이다. 그럼 X예요. 과수원이 아니라 뭐야? 대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과수원이고요. 과수원이고 유지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곳을 무엇이란다? 유지라고 했는데 이때 유지의 면적이 331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초과했어? 330을 초과했죠. 그러면 유지도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한 필지, 과수원도 한 필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수원이 있고요. 근데 과수원의 면적이 얼마냐면 1000입니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물이 고여있는 유지가 있는데 유지의 면적이 100일이야. 그럼 일단 대가 아니니까 양입이 된다라고 보고요. 330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양입이 되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걸려? 여기 과수원의 주된 용도의 토지가 1000인데 종된 용도의 지목이 100일이면 10.1%거든요. 그러면 뭐를 초과를 해요? 10%를 초과하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한 필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되거나 330을 초과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하면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는 어떻게 하자? 별도로 필지로 구획하자 이겁니다. 양입에 대한 문제는요. 두 가지 형태예요. 이렇게 양입의 요건과 양입의 제한 사안을 묻는 문제 이렇게 한 가지 유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것이 양입이 되느냐, 양입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29회까지 봤죠?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필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토지의 등록단위인 요 필지를 딱 정리하면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을 우리는 양입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입에 무엇이다? 요건이 있고 제한이 있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파트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다시 보시면 토지의 조사 등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번에 편집할 때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밤색이네. 갈색이, 연한 갈색에 보면 법률 이렇게 시행 규칙 나와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서 매 단원 공부할 때 거기에 갈색으로 박스 쳐져 있으면서 거기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을 넣어놨죠.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똑같이 보기 좋게 편집하고 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게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률과 시행 규칙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책을 하나하나씩 넘겨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다시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장이라고 썼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쓰려고 보니까 이게 잘 안 써지네. 누구는? 장은. 국장은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이게.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자?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겁니다. 시험에 여기에 뭐로 나올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다 틀립니다. 특히나 시도지사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하는 역할은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자주 한다 그랬어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느냐? 등록사항은 크게 몇 개? 3개를 등록한다 이겁니다. 3개. 3개. 첫 번째 무엇? 토지의 표시. 첫 번째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하는데, 주로 중요한 건 토지의 표시 6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개를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이 6개의 토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을 하거나 말소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전 시간에.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 표현. 토지의 이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잖아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신청을 하느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구한테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보통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토지 이동하면 신규 등록, 등록전화, 분할 이런 게 배웠잖아요. 보통 며칠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하도록 되느냐?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지적소관청에게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지번부터 갑니다. 지번부터 가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근데 마지막에 무엇이다? 좌표. 이것을 무엇을 한다?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야? 지적소관청이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 국장인데, 이렇게 토지에 무엇이 발생을 해서 이동이 발생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으면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무엇하지 않았어요? 법정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측량을 해서, 직권에 의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얘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다. 자, 지적소관청은 누구예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다 라고 했고요. 시장에서 제외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하더라. 성남시장, 수원시장, 안산시장, 용인시장, 그 다음에 고양시장,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통구청장 뭐 등등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를 딱 규정을 해놨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수립하냐면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수립을 해라? 계획을 수립해라. 어떤 계획? 토지 이동. 어떤 계획을 수립하냐면은 토지 이동 현황. 토지 이동 현황을 무엇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수립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자, 직권조사 등록이죠. 그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이 계획을 무엇한다? 수립한다 이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구수 구청장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외로서 읍면 동별로 계획을 무엇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원칙은 뭐야? 시, 군, 구별로. 왜 시군구일까요? 왜 시군구냐면은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 따라서 시군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더라. 여기까지요. 지적에서 가장 치사하게 나온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토지 이동이잖아. 우리 지적에서는 토지 이동을 다루는 거고요. 등기는 권리 변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 이동을 시험에 토지 이용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찾아, 이 문제는. 치사한 문제죠. 치사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 치사한 문제가 하나가 등기법에서 서명 또는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중개사법 따라가는 것 같아요. 중개사법에서 우리가 그 거래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명 및 날인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찌됐든 중개사법에서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해요?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 근데 중개계약서가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고 전속이 있잖아요. 그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적과 등기에서는 또는 하고 밋을 구별하는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29회 때 시험에 나왔죠. 가장 치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동. 자, 이동을 이용이라고 하면 나왔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하면 돼요? 조사하면 돼. 왜 조사를 해야 돼?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눈으로 가서 확인했다라는 건요. 근거가 있겠죠. 그걸 어디에다가? 조사부에다 적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디에다 적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무엇하도록 돼 있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지적 공부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먼저 작성을 하냐면 결의서라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해요. 결의서. 자, 여기서 이제 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거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토지가 이동이 돼가지고요.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공무원이 결의서에다가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요. 이것을 윗사람한테 보고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결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국장은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60일 혹은 9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을 해라? 결정을 해라 이겁니다. 가로넣기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어떤 가로넣기? 요런 가로넣기. 요 가로넣기가 한번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가로넣기가. 그럼 신청을 받은, 신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신청이 없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를 딱 규정해 놨습니다. 먼저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다.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수립할 때 원칙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시군, 구를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 할 때는 어떻게? 읍면, 동단위로.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내용을 조사부에다 적고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뭐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결의서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정리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이렇게 공부를 정리하겠다라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예요. 그것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공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쉽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거든요. 얘랑 어때야 되는 거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얘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지적 공부가 이렇게 했는데, 공부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의서의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죠. 공부의 내용하고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이 결의서도 서고에 보관하거든요. 이 결의서를 가지고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목이 전인데 결의서에서 지목을 전으로 썼는데 공부상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답으로 썼어. 그럼 서로 이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불일치가 됐죠. 그럼 공부의 등록상에 뭐가 발생한 거야? 오류가 발생했죠. 그럼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죠. 등록사항을 정정한다라고 그래요. 등록사항을 정정하는데 정정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상에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는 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으로 옮겨 적은 거죠. 즉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된 거잖아. 그 누가 잘못한 거냐면은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무엇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공부를 정리했다면 그건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이러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딱 두 가지 형태로만 딱 나옵니다. 세 가지.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뭐부터 작성하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정리를 할 것이고 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쪽 부분에 이 절차가 시험에 나왔죠. 15회 때인가 15회 추가 때 시험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조사부 작성, 결의서 작성, 공부 정리 이거 절차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동을 이용으로 해서 바꿔서 한번 나왔고요. 세 번째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단답형
자, 소관청이 수립을 하는데 얘는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시도지사 승인 얻는다, 안 얻는다? 얻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 얻는 거 몇 개, 한 4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이 토지이동 현황 계획, 조사계획 수립은요, 그냥 소관청이 그냥 합니다.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승인 얻어라,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출문제만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교재 보시면 9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 8페이지를 볼까요? 8페이지. 자, 필지라고 써 있죠?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그 다음에 토지의 무엇이다? 등록 단위. 굉장히 토지 등록 단위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요. 거기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될 게 뭐야? 지번부여적 안에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도 연속된 토지. 요게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양입지에 와서는요. 양입의 요건이 있죠. 요건에 보시면은 의의에 보시면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도 연속되지만 뭐가 달라요? 지목이 달라도 주된 토지에 무엇이 돼서 편입이 돼서 1필지로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요건. 주된 용도의 토지에 뭐를 제공한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 국어 등의 토지가 될 것이고, 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보시면 접속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과수원이고 얘가 유지면 이 과수원이 유지를 둘러싸고 있죠. 즉,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풀었으면 집안이 연속된 거나 다름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반드시 어때야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나. 근데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330을 초과하거나 10%를 초과하게 되면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개라도 걸리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03의 토지에 조사 등록 나오죠. 법률과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만 봐도 충분해요. 자, 1번 1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2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요거 이러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에 이동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받아?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근데 만약에 신청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자라고 써져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1항에 뭐가 써 있냐면은 시행규칙 1항에 뭐가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써 있죠. 이때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할 때는 읍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고 2항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사부에다가 적자 이거죠. 4항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걸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는 다시 이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거죠. 표로 써 있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10페이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자,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에 이동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자, 2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뭐예요? 이동. 이용이 아니라 뭐야? 이동. 그 다음에 2번의 마지막 줄도 이용 계획이 아니라 이동 계획.
그 다음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지번 어떻게 변경을 해요? 지번 변경 누가 하냐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이런 식으로. 자, 4번하고 5번은 이제 아직 우리가 지목과 면적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4번은요.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0분의 1일 때는 5번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이 아니라 0.1.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하자? 0.1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정답이 1번이죠.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이제 넣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 넣어놨는데 법조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문하고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한 1시간 정도, 한 45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설명한 게 딱 3가지예요. 테마가. 하나는 뭐다? 필지에 관한 거. 두 번째 그 예외인 양입지에 대한 거. 세 번째 등록에 직권으로 조사 등록에 대한 3개의 테마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보통 이제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요. 더 이상의 출제 문제는 없고 기존에 나왔던 거를 보기만 바꿔서 나오는 형태로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이쪽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예요. 4문항 정도가 출제되니까 꼭 다음 시간에 빠지지 않고요.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